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김영남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하고 있고, 김영남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과거 발언 이렇게 문제를 삼면 세월호 같은 데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거든요. 조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남 후보가 정리를 했잖아요. 징역 2년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깨끗하지 않겠냐. 조국 그 캠페인전에서는 상대도 안 되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입시 비리 오히려 그 잊혀져 가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조국 후보가 좀 약간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치에서 이제 정당을 옮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우리 형님 같은 게 많이 옮기셨죠? 많이 옮기진 않았어요. 한 번 옮겼지. 한 번 옮겼죠.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간 과거 이력이 대놓고 요새 말로 파묘 당한다고 하죠.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서 민주당 의원을 거쳐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의 대가를 보여주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꼭 집어서 공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의원님? 그 저는 김상욱 의원 뭐 저도 그렇게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지만 이제 저분이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그 윤석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글쎄요, 장동혁이 때리면요. 장동혁이 때리면은 좀 결집하는 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김상욱이 소신에 따라서 뭐 비상계엄 반대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 우리 아버지가 비상계엄 했더라도 나는 막았을 거다. 그런 것처럼 김상욱의 그런 좋은 점이 또 클로즈업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이제 그게 정말 흑역사가 그 흑역사에서 악재가 될지 별 그 데미지가 없을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이게 저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진짜 웃긴 게, 이 김상욱 의원이 아직 국민의힘 있으면서 이거 계엄 잘못했다고 막 그 국회 본관 앞에서 막 이렇게 1인 시위하고 할 때 그때 아주 화제가 됐던 게 윤상현 의원이 지나가다가 1년만 지나면 유권자를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또 상당히 친윤 의원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윤 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내려 가다 보면 정말로 진짜 국민의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감정적으로는 우리 당에 있다가 절로 갔다, 이게 당 지지자들 입장한테 조금 되겠지만 저것도 큰 영향은 없고, 울산도 결국은 단일화되냐 안 마냐 거기 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재보선 격전지인 이제 경기 평택을에서도 파묘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보수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제 김영남 후보를 겨냥해서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진짜 김영남이냐 이렇게 지적하고, 조국 혁신당도 이제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결국 이제 김영남 후보는 그 과거 세월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했죠. 그러니까 양당이 아무래도 이제 김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이제 둘러싸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다고 지금 집권 여당 후보고 또 김영남 후보는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지만 그 이쪽 보수당에 있을 때도 약간 좀 그 목소리 톤이 좀 센 편이에요. 좀 뭐 같은 당에 있어도 좀 약간 온화한, 우리 금태섭 의원님처럼 온화한 스타일이 있고 좀 이게 센 스타일이 있는데 좀 센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공격을 받을 그게 소지가 좀 있죠. 김영남 의원이 이제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같이 검사 생활도 하고, 아마 구형은 제가 더 세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노련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유이동 후보도 제가 잘 알고 좋은 분이지만, 유이동 후보의 문제는 뉴스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에 갈려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김영남 후보 측은, 민주당 김영남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하고 있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세월호를 사과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월호를 사과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과는 안 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이런 사람들은 사과문 써라 하는 게 당신이 조국 공격한 거를 사과해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남 의원이 지금 생각해도 내가 무슨 팩트와 틀린 게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과거 발언 이렇게 문제를 삼면 세월호 같은 데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삼기가 어렵고,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김영남 후보가 정리를 했잖아요.
징역 2년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깨끗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조국 그 캠페인전에서는 예. 상대도 안 밀리고 있는 것 되게 같죠. 밀리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택을에서 조국 후보가 잘 안 보여요. 네, 조국 후보 잘 네. 안 보이고 뭐 그 네. 저기 배우자인 정경심 씨도 한번 예. 뭐 등장한 걸 봤는데 아.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뭐 입시 부정, 입시 비리 오히려 그 잊혀져 가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조국 대표가 약간 좀 조국 후보가 좀 약간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번에 사실 조국 후보가 당선 못 네. 되면 사실 조국 혁신당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존재감 자체가 좀 위기를 맞을 것 같은데. 모르죠. 조국 사태 이후로 예. 이 부활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화려하게 조국 혁신이니까 전 정치는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그 전북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제명당한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세게 이제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 3선 출신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강원 춘천 지도부 일정을 취소하고 전북으로 가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사무총장 조승래 사무총장도 당선 뒤 복당을 외치는 김 후보에게 누구 맘대로 복당하냐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김관영 후보가 좀 파급력이 있고 좀 아니, 뭔가 무서운 거죠.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관영 후보가 저 경고에 대해서 니들이 나 복당시켜 준다 할지라도 나 정청래가 당 대표로 있을 때는 복당 안 할 거다. 오히려 되치기를 했어요. 근데 관계자 멘트 저거요 정확한 건 알 네. 수 없지만 저 김관영 그 후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뭐 이른바 명청대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친명 쪽에서는 이제 정청래 그 지도부 라인에 대해서 곱게 안 보잖아요. 예. 이제 이 6월 선거 끝나면 8월 전대도 치러야 되고 그렇죠. 혈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래서 김관영 후보는 또 친명 쪽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점선으로 연결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친명 친청의 갈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진짜 안타까운 게 네. 정청래 대표도 무리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뭐 네. 친명 쪽에서도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친명 쪽에서 꼭 공천을 받았으면 하고 계속 그 국회의원 수십 명이 이 연명으로 하소연했던 게 김용 부원장인데 그렇죠. 예. 거기는 항소심에서 5년인가 징역을 받았어요. 네. 지금 김관영 지사는 평도 좋고 저도 잘 알고 좋은 분이기는 한데 정말로 CCTV에 현금 주는 게 찍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빼박이다. 예,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혹은 뭐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이분이 지금 출마를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당이 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그쪽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게 아무리 말이 되는 얘기더라도 돈 돌리는 거는 진짜 저도 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실수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친명 측에서 반격을 하는 거라면 싸우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친청 쪽하고 이제 각을 세워서 이제 아마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리고 또 사실 그 저희 보는 입장에선 재밌는 게 어쨌든 무소속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 그리고 네. 김관영 후보 이 두 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그렇죠. 미칠 영향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